지난 이틀 동안 조현병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포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조현병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일단 증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성 증상이라고 해서 네. 환각이나 환청 또 망상같이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더 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증상과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무감동증, 무욕증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이런 이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는 양성 증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네. 있고 또는 음성 증상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통 조현병도 하위 유형을 나누어서 이제 치료를 하죠. 네.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각종 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분별한 공포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성 증상이 지배적인 환자들은 사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극소수 이제 피해 망상이 동반된 편집성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 위험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폭력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흉기 같은 것을 지니고 다니면 사실은 돌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로 진정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매우 보일까요?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소수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원 조치가 일반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강력범죄 등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외국 같으면 이제 지역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재발 위험성을 담보를 해가지고 입원 가료 중심의 이제 보호 감호제도를 운영하는 네.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치료 감호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8일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폭력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는 경찰에도 여러 번 입건이 된 적이 있고 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도 어머니를 폭행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사람을 아주 심하게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심하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사실은 1년 반 징역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이제 환경미화원이 2년 후에 사망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해서 이미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죠.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는데 한 달 만에 또 퇴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보건복지법에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난동을 피는 경우에는 의사가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하면 약물을 복용 안 하고 이렇게 난동을 피고 다시 또 입원을 하게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이들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고요. 네. 또 치료 감호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차이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정신병원, 그러니까 입원실이 있는 일반 정신병원들이 있고 지금 이제 치료 감호소,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법무병원이 한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는 법무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범죄자들을 주로 입원 가료를 하는 이제 호남 지역에 또 다른 이제 감호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강제적인 치료를 받는 병원은 두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치료 감호 시설이라든지 감호소 이 같은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군요. 네, 독일은 거의 한 77개 정도 있다고 네. 그래요. 물론 뭐 독일과 우리나라는 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도 지금 이 두 곳만으로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2012년도에 540명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847명,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치료시설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 가료가 필요한 범죄자,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관리를 하는 능력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폐쇄병동에 있던 조현병 환자가 탈출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 네.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네. 탈출할 수 없도록 좀 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치료 감호 목적의 이제 병원 입원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였습니다. 그런데 강제 입원,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켜놓다 보니까 굳이 위치 추적을 할 필요가 없다 하여 전자발찌를 이제 탈착을 해준 상태에서 아하. 병원 안에는 사실 일단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이제 엘리베이터도 타고 뭐 돌아다닐 수가 있게 이제 완전히 병실 안에 감금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틈을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밖으로 나온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뭐 24시간 되기 전에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입원이 되긴 했으나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만약에 뭐 또 다른 이제 어떤 폭력 사건이 일어났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이제 탈출이었던 거죠. 네, 예. 이들 위험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이쯤에서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환자들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네. 가둬두거나 네. 몸을 꽁꽁 묶어둔다든지 이것도 네.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네.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법무병원에 가더라도 환자를 뭐 개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약물만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복용을 시키는 거지 강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유로운 이 신체에 어떤 개구 같은 걸 채워넣거나 이런 조치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조현병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게 되면 네네네. 감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신과적으로 정신 이상이라는 거 하고 지금 심신미약이라는 거 하고는 동등한 이제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조현병이 있더라도 범행을 계획했는지 그리고는 결과를 예상했는지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고의성 여부를 따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조현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신이 미약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대책들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